우리는 이 선수의 피칭 퀄리티는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피칭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 네, 오늘은 LG 트윈스의 정우영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윈스 팬들은 아시다시피 정우영 선수가 우승을 한 직후에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복귀 시점이 내년 시즌 시작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의 마무리였던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내년 시즌에는 어쩌면 정우영이 마무리를 맡아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상태에서 커리어나 연차를 고려했을 때 가장 차기 마무리로 유력한 선수가 사실 정우영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올 시즌 LG가 우승을 하면서 가장 기대에 비해서 성적을 못 내준 선수가 정우영 선수였죠. 그래서 오늘은 정우영 선수가 왜 부진했었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정우영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다재다능해서 모든 걸 잘하는 투수들도 매력이 있지만 정우영 선수는 반대로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는, 장점이 아주 뚜렷한 반면에 단점도 아주 뚜렷한 그런 스타일인데, 가장 큰 장점 하면 역시 빠른 투심이죠. 이 선수의 평균 구속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40 후반,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평균 구속 150까지 찍었고, 정우영 선수는 게다가 사이드암 투수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장점을 가진 투수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선수가 던지는 공이 일반적인 포심 패스트볼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굉장히 큰 투심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KBO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타를 많이 맞지 않고, 게다가 이 선수가 잠시를 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낮은 피홈런 허용률을 보여줍니다. KBO 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이 선수만큼 홈런을 안 맞는 투수는 KBO 규격 외의 선수였던 선동열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죠. 그에 반면에 좀 단점도 굉장히 명확한 선수인데, 아까 투심이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세컨 피치 자체가 없다시피 한, 실제로 8, 90%를 빠른 볼만 때려 박는 투수다. 뭐 이게 다양성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는 투수고, 많은 사이드암 투수들이 그렇지만 이 선수도 슬라이드 스텝이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유난히 더 느린 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자가 나갔을 때는 도루 활용률이 높고, 또 그거를 투수가 의식하다 보니까 타자와의 승부에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좀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투수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선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은 LG가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시즌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2019년에 고졸 신인으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 이후에 줄곧 팀 내 넘버 1, 2에 해당하는 불펜 투수였습니다. 마무리를 뛴 적은 없지만 올 시즌 제외하고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 LG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우석이라고 답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정우영 선수였다. 그런데 올 시즌은 WAR 음수를 기록하면서 팀 내 불펜 투수 중에 WAR이 28이니까 뭐 이거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명확하게 실패를 맛본 시즌이었다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선수가 왜 부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보통 이런 파이어볼러가 말도 안 되게 부진한 시즌을 맞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당연히 구속이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속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균 구속 151을 기록했던 작년보다는 구속이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선수가 데뷔 시즌 이후로 쭉 구속이 상승해 오던 그런 페이스에 있던 선수가 그 상승 페이스가 꺾인 건 맞지만, 어쨌든 평균 구속 149가량이 나왔고 커리어 평균보다 높은 구속이 나왔으니까 구속이 떨어져서 이 선수가 부진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원초적인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관점에서 투수의 순수한 능력치는 삼진, 볼넷, 홈런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 세 개가 투수의 피칭 퀄리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수한 세 가지 결과, 노이즈가 전혀 없는 세 가지 결과라는 데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정우영의 피칭 퀄리티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보면 정우영의 피칭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 삼진 비율은 커리어 최고고요. 볼넷 비율도 리그 최고 불펜 투수였던
최근 3년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홈런 비율도 커리어 평균보다 훨씬 더 좋고요. 물론 뭐 21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60이닝을 던지면서 홈런을 하나도 맞지 않은 시즌이니까 요런 시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9이닝당 홈런이 0.17개, 이 선수가 올 시즌 50이닝을 던지면서 홈런을 단 2개를 맞은 선수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순수한 결과로만 봤을 때 우리는 이 선수의 피칭 퀄리티는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피칭 퀄리티는 뭐 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올 시즌 투고인 걸 감안해야겠지만 오히려 피칭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세이버메트리션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정우영은 올 시즌 못 던진 게 아니라 피칭 결과만 안 좋았을 뿐이지 올 시즌 운이 나쁜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00%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접근인데,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두에 언급했던 이 선수의 아이덴티티, 땅볼 뜬공 비율이었잖아요. 정우영이라는 선수를 가장 잘 정의하는 두 가지 단어를 뽑으라면 투심 그리고 땅볼, 요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을 텐데, 정우영은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땅볼을 잘 유도하는 투수인데 역대로 가면 기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태티즈에서 제공한 2013년부터 리그 전체 누적 땅볼 뜬공 비율을 보면 정우영 선수가 5시즌을 뛰면서 4에 가까운 땅볼 뜬공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2위인 고영표 선수가 1.9예요. 그리고 그 밑에 촘촘하게 0.1 단위로 쭉 붙어 있는데 정우영 선수는 이 정도면 사실 엽기적인 땅볼 비율을 가진 투수입니다. 그 덕에 이 선수가 파이어볼로 치고 삼진이 많지는 않지만 위력적인 불펜 투수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선수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땅볼을 많이 유도할 수밖에 없는 투수죠. 투심 패스트볼의 궤적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포심에 비해서 떨어지는 무브먼트가 있고, 우투수가 우타자를 상대하는 기준으로 몸쪽으로 휘는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빠른 볼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트를 냈을 때 요 배트 밑둥이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모든 구종 중에 투심, 커터 같은 변형 패스트볼은 땅볼을 유도할 확률이 높은 구종이라고 말을 하죠. 정우영 선수는 게다가 거의 투심 원피치미를 던지는 선수니까 땅볼 머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선수가 150에 되는 빠른 볼을 던지는데도 다른 변화구를 안 썼고 빠른 볼 1변도로 가니까 컨택은 되는데 그 컨택들이 대부분 정타가 안 되는 땅볼이다 보니까 유난히 땅볼을 많이 잡아내는 투수가 정우영인데, 그럼 올 시즌은 어땠느냐를 살펴보면 조금 달라진 부분이 보입니다. 올 시즌의 땅볼 뜬공 비율이 아주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21년에는 뜬공 하나 나올 동안 땅볼이 거의 6개 가까이 나왔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고, 가장 땅볼 뜬공 비율이 낮았던 2020년에도 3.5가 나왔던 선수인데 올해는 2.89니까 아주 유의미하게 땅볼 비율이 줄어들었다. 물론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 2.89도 50이닝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올 시즌 리그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의 성향이 달라졌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수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땅볼 유도 능력이 올 시즌은 평균보다 훨씬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구속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삼진볼넷 홈런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를 살펴보면 로케이션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수의 투심 로케이션들을 제가 연도별로 가져와 봤는데 잘 던졌던 4년 내내 일관됩니다. 대체로 이 몸쪽과 요 낮은 쪽에 형성이 되는, 특히 볼이 되는 투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높은 쪽으로는 거의 투심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은 어땠냐? 스트라이크 존 아래에 투심이 거의 안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요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에서 높은 쪽, 그리고 존 위쪽으로도 투심이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투심이라는 구종 자체가 떨어지면서 우타자 몸쪽으로 휘는 그런 구종인데, 그래서 보면 요 몸쪽 낮은 쪽, 몸쪽 낮은 쪽, 몸쪽 낮은 쪽에 굉장히 볼이 많이 들어가는, 몸쪽 낮은 쪽에 많이 들어가는 구종인데, 빨간 부분, 존 낮은 쪽의 빨간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구의 중심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지난 4년간은 로케이션이 완전히 바뀐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볼을 유도하려면 공을 낮게 던져라 라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정우영은 투심이라는 구종을 통해서 그거를 가장 잘하는 투수였는데 올 시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낮게 제구돼서 배트 밑둥이에 맞아서 빗맞은 땅볼이 돼야 했어야 될 투심이 비교적 높게 제고가 되면서 정타가 다 됐다. 그래서 올 시즌 피안타율이나 피장타율이
아주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삼진, 홈런, 볼넷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안타만 늘어날 경우에 이거는 BABIP가 극단적으로 뛴 거기 때문에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우영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실제로 LG의 우승의 숨은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김용일 트레이너도 뭐 이런 언론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구종이 단조롭고 슬라이드 스텝이 안 좋다는 아까 서두에 말했던 아주 명확한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밸런스가 잡히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김용일 트레이너가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구가 안 잡힌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올 시즌의 부진이 상당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선수가 원래 잘하던 거를 잘 하기만 하면 다른 부분, 구속이나 피칭 퀄리티만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우영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6년차가 되는 내년 시즌에 어쩌면 마무리를 맡게 될 수도 있는, 디펜딩 챔피언 팀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이 선수의 재구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